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좀 하나하나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장관과 관련해서 한 장관과 관련해서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어쨌든 주호영, 정진석 국민의힘의 투톱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수도권에서 좀 이길 그다음에 우리가 그 MZ 세대 좀 득표력이 있을 사람 내가 생각한 조건들 이야기한 거지. 거기에 뭐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전혀 없어요. 차기 지도부가 그야말로 상식, 공정,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MZ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MZ 세대, 미래 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투톱의 입에서 다음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표는 MZ 세대에게 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죠. 자,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유승민 21. 그러니까 범보수,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의 선수들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뭐 그 조사 아니겠습니까? 자, 유승민이 21, 한동훈 17, 홍준표 10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 속으로 딱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딱 조사를 돌려봤더니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41을 찍었고 오세훈 21, 홍준표 15. 아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어쨌든 한참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천하람 우리 혁신위원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실질적인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뭐 생각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씀 중에 상식, 공정,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MZ 세대 그쪽에 우리가 어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께서는 어찌 보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 뭐 틀린 건 틀렸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MZ 세대의 가치와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연상이 좀 되거든요. 정진석 위원장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에서도 뭐 조금 이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한동훈 장관 또 뭐 참신하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워낙 지지율도 높기 때문에 원톱으로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이 물밑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서 저는 분명히 나름의 움직임은 있다. 이게 뭐 대세론이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복귀한 영역이 민주당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왔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이 보세요. 오히려 민주당이 한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장관이 국민의힘 대표되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누구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좋은 리더십을 뽑아서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는 여권의 어떤 지지도 이런 것들을 좀 회복시켰으면 그것이 국정운영과 똑같이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금 엉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긍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 공정,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낸 MZ세대. 이 MZ세대가 과연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그 MZ세대의 국정 지지도를 보면 대부분 20% 미만입니다. 떠나간 거죠. 그런데 그 MZ세대의 상징적 인물은 이준석 전 대표였어요. 아마도 MZ세대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힘내 지지도 그러면 한동훈 장관보다는 여기 있는 천하람 변호사가 더 앞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MZ세대와 한동훈 장관을 갖다 붙이는 것은 굉장히 좀 억지스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 현재 인물이 없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직할 체제에 여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좀 믿음이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일종의 국민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이런 과정 일종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예. 맛보기 정도? 맛보기, 예. 떠보기, 떠보기? 예, 이런 예, 거? 뭐 이런 정도 아닌가 싶고요. 예, 실질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번 대권 주자로의 한동훈, 이 부분은 과거 황교안 전 검찰총장 대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서 예.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 사실 뭐 전당대회 출마까지는 에이 설마 2말 3초가 전당대회인데 한 장관이 뭐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나오겠어 전대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요즘 약간 미묘하게 뭐 아까 그 정진석, 주호영 이런 분들의 MZ 세대 인기 발언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또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나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차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로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더 귀하게가 그러니까 뭐예요? 뭐 사실은 이번 당대표는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다.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뻐하시니까. 그러면은 뭐 현실 가능성 뭐 이런 거 다 봤을 때는 저는 낫다. 지금 당대표 자리는 그렇게 세피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뭐 예쁜 곳에 한동훈 장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종혁 의원님, 그 지금 국민의 상황은 진짜 어떤 거예요? 또 비대위에 지금 몸담고 계시니까요. 정리 아니, 좀 근데- 해주시죠. 예. 글쎄, 그 서로 관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 비대위원들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계실 때 비대위원장하고 저희가 최근에 점심을 먹었어요. 네. 점심을 먹으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수도권에서도 이겨야 총선에 이기려면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고 2030 MZ세대의 그것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인물이 좋을까? 전당대회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가볍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방에 내려가셔갖고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놀랬거든요. 근데 제가 뭐 주호영 원내대표님이나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님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듣기에는 그냥 당연히 우리 그 의원들이라든가 당원들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당장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우리의 스타이긴 한데 네. 그 한동훈 장관이 아까 복귀왕 위원장 얘기한 대로 MZ 세대의 인기를 끌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증거는 없어요. 단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뭐 MZ 세대고 뭐 이러면 한동훈 아냐라고 이제 평론가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막 언론에 퍼졌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얘기다. 어.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내년 초까지 이게 과연 그걸 다 하고서 바로 당대표로 알겠습니다.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니까 글쎄요 한동훈 장관 어떻게 될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좀 쉬고 내후년 총선에 출마할지 아니면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 나와서 또 다른 어떤 자리에 갈지 자 관전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